자, 그러면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연애 메뉴의 기획에 대해서 같이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 연애 메뉴 기획 관리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애 메뉴 기획 관리는요,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어요. 연애 메뉴의 개요. 그쵸? 여기 보시면, 연애 메뉴의 개요. 그 다음에 연애 메뉴의 우리 이제 마케팅, 어떻게 하냐, 포지셔닝 전략. 그쵸? 그 부분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메뉴의 정의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시죠. 자, 메뉴의 어원은 뭐다? 마이뉴트, 미누터스라고 하죠. 원래 라틴어나 이탈리아어는요 그대로 읽어요. 미누투스. 그래서 영어의 마이뉴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작다, 스몰 또는 작은 목록, 스몰 리스트. 그러니까 메뉴는 이 정의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세히 기록하다, 아주 작은 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어 이런 어원 문제는 항상 나와요. 작은 목록, 상세히 기록한다. 알았죠? 그래서 메뉴는 고객에게 식사로 제공되는 요리의 품목이나 명칭, 형태, 순서를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는 한마디로 목록표면서 차림표. 그쵸? 식단이라고 하죠.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나와 있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보시면 그 연애 메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잘 정리해 봅시다. 연회장의 연애 메뉴는 호텔 연애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애 메뉴 역할은 호텔 기업에서는 경영 순환 사이클이, 자, 요 사이클 경영 순환, 이게 이제 우리 본교과에서는 없는데 중요합니다. 매니지먼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경영 정책을 세워요. 자, 호텔마다 다 규칙, 레귤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그 스탠다드가 있죠.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그래가지고 체인 호텔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 표준 같은 경우, 이게 서비스 약자인데 서비스 표준의 약관 같은 경우 이제 리츠칼튼에서 어, 이제 가장 이제 고객 관리를 잘했던 CRM의 어원이 아예 여기서 나왔죠. 고객 가리고 그 502호 고객님은 이런 항상 베개는 어떤 걸 쓰시고 선호하는 객실은 몇 층 이상부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고객 정보에서 맞춤 서비스를 하는 그 고객 관계 서비스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 고객 관계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 고객 관계 마케팅을 이제 제대로 한 게 리츠칼튼이고, 그게 이제 그 업계 표준이었다가 나중에 뭐 은행에서도 비슷하게 하고, 특히 VIP 마케팅 때문에 이제 경영, 그쵸? 일반 경영에서도 이제 한다 이거죠. 아무튼 이런 호텔마다의 경영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영 정책을 우리가 팔리시라고 하는데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물건을. 그 판매 계획, 플래닝을 짰고 그 판매 계획대로 이게 잘 될 건지 분석을, 그쵸? 데이터 분석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서 실제 판매로 이루어지는 이 경영순환, 매니지먼트 사이클, 이 순서 잘 기억하세요. 밑줄까지 쳤으니까. 이렇게 순환되듯이 메뉴도 이 역할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어, 메뉴의 사명은 바로 호텔 또는 레스토랑, 그쵸? 그럼 외식 기업의 근원, 그 메뉴 메이킹 is 비즈니스 메이킹이라고 써냈죠. 근원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연애 메뉴는 연애 행사의 개성과 분위기를 창출해내는 도구다 이거예요. 또 연애 메뉴는 연회장의 실내 장식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보면 메뉴 기획에 의해요. 메뉴를 그러면 이제부터 아까 말씀 메뉴는 우리가 다 정리를 한 번씩 했어요. 근데 이제 메뉴 기획에 대해서 뭐냐 그 부분이 없는데, 실제로 호텔, 레스토랑 및 외식업의 각 업장별 특성과 영업 방법에 따라서 고객에게 제공되어지는 음식의 종류 또는 가격을 결정해서 고객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기획, 즉 기획이라는 게 플랜이죠. 이게 플래닝이라는 게 바로 설계하다, 기획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플랜 짠다 그러는 게 계획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잡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 시간별 계획하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뭐 12시부터 13시부터는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렇게
그쵸? 뭐 저녁 7시부터는 뭐 여친이나 남친 만나고 이렇게 계획 일정표를 쫙 잡잖아요. 그런 건 똑같이 플래닝도 뭐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메뉴 기획에 대한 정의 잘 알아두시고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주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레스토랑에서요. 어, 이제 고객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레스토랑 디자인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걸 저도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주방입니다. 주방이 음식 결국은 레스토랑 음식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 주방의 크기를 결정하고 전체 어, 그 손님들 할 수 있는 테이블이나 이런 걸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주방이 그 조그만데 이거 하면은 뭐 테이블 일단 손님 많이 받아야지 하고 이렇게만 그냥 해놓으면 여기서 소화를 못 합니다. 놀 데도 없고 음식물 만들어야 되잖아. 왜냐면 음식물도 그냥 양파 껍질째 주는 게 아니라 까야 되죠. 김치 해야 되죠. 이런 공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웨이터 출신인데 레스토랑을 오픈한다. 그러면 이제 많이 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방 디자인을 못 해가지고 하시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똑같죠.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일단은 기술이 없잖아요. 그쵸? 주방장이 왜냐면 여러분은 이 조리 쪽은요, 이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씨 말하지만 기술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잖아요. 근데 기술이니까 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밑에 후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식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게 심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짜장면 집에서 이렇게 했는데 맛이 달라졌어. 주방장이 바뀌었나? 그럴 수 있어요. 왜? 주방장이 바꾸면 그 주방장이 가르치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에 오는 그 화교들 있잖아요. 중국 분들 원래 신부는 중국 사람이죠. 이 분들께서는 뭐냐면 비법인 것들 있잖아요. 어디 레스토랑이 똑같아요. 자기 가족에게만 물려주죠. 왜냐면 이런 믿질 못하는 거죠.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이런 비법이 있는데 이 비법을 누구한테 전수해주면 얘가 적이 될 수 있죠. 옆에다가 가게 차려가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대대로 물려받고 그런 건 이제 가족만 이렇게 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화교도 그렇습니다. 중국 그 본인들 그 중국 사람 아니면은 그 비법을 전수를 안 해줘요 잘. 그래서 배우려고 하려면 어찌됐든 그 수제자에게 배우거나 이제 비법도 다 안 가르쳐 주겠죠. 그래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많습니다. 중국 식당 가면 저도 이제 호텔에서 있을 때 중국 분이셨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청와대에서 요리도 하셨대요. 이제 그분이신데 나가시니까 전부 다 왜냐면 기술을 배우러 왔으니까 이분이 나가시니까 전부 다 12명이 한꺼번에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식당이 없어졌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 기술이 없으니까 그거 없다고 그게 아니에요. 주방에서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굳이 그것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지만 물론 이 너무 정통을 중시하면지 뭐 샥스피나 이런 것도 다 중식당에서 중국에서 수입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술 배워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조리 쪽이 아니어도 우리 쪽의 기술은 이제 칵테일 배우는 조주사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와인이나 이런 컨벤션 기획사든 이게 기술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뭐 바리스타는 기본인데 뭐 주방 자리증 없어도 그쵸? 커피숍 할 수 있죠. 뭐 국가 자격증이 아니니까 이제 이 배타권이라고 그래요. 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근데 조리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배타권 있죠. 한식, 중식, 일식 이 자격증 없는 사람이 조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 구속됩니다. 이 배타권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자격이 없는데 그걸 했어. 그러면은 구속할 수 있는 법적으로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공인중개사가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가 뭐 소개시켜줘 그래서 소개해가지고 하면 돼요.
소개는 해주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마워 그러면서 돈을 줬어요.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만약 그 돈을 받는 거를 공인중개사가 고소를 하면 당신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을 먹게 됩니다. 즉 빨간 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 이렇게 뭐 공인 아니면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자격증 중에 배타권을 갖고 그런 거랑 같은 게 뭐냐면 우리 쪽에도 있어요. 관광 쪽에서도 뭐가 하면 여행사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가 있냐면 관광 가이드, 통역 관광 가이드가 그래요. 통역 관광 가이드는 그 가이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그걸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그래서 중국인 분들이 추방을 많이 당했죠. 아니면 벌금형을 많이 먹었죠. 처음에 중국 관광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 특히 조선족이신 분들의 중국어도 되고 한국어도 돼. 그래서 그냥 본인들이 그냥 했어요. 근데 이제 관광협회나 이런 데서 자격증 없는데 제가 했네? 그래가지고 추방도 많이 당하고 그 동포인데 좀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조선족 협회에서도 그렇죠. 너무 많이 벌금을 먹는 거죠. 그것도 개인에게 그냥 막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벌금 이거 안 내면 추방이거나 아니면 빨간 줄 생기니까 형법으로 구속되니까 그러니까 따야겠다. 근데 이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만 이렇게 돼서 대신 시험 횟수를 늘렸죠. 1년에 4번씩. 그쵸? 처음에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을 그렇게 막 늘린 거예요. 중국 관광 가이드가 모자라니까 예전에.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배타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참고로 아시에요. 물론 조주사 자격증이 배타권이 있진 않아요. 없습니다. 배타권이 없지만 취업에는 이제 유리한 거고 컨벤션 자격증도 뭐 배타권은 없어요. 그렇지만 유리한 거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 국가 자격증인가. 그러니까 같은 국가 자격증이라도 이 자격증이 배타권이 있는 건 굉장히 세요. 예를 들어서 세무사나, 그렇죠? 공인중개사나, 우리가 아는 CPA, 공인회계사나. 왜 그런 걸 따려고 난리겠어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왜? 배타권이 있어요. 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면, 신고하면, 그 사람을 한마디로 흔히 말하는 감옥으로 보낼 수가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리사분들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거 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 없으면 망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주방 같은 경우 있잖아요. 주방은 이 주방 디자인으로 충분히 동선이나 요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레스토랑,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중간자 입장이에요. 이 웨이터나 이제 이 매니저, 홀 매니저는요. 요쪽하고도 대화 잘하고 요 당연히 손님하고도 다르죠. 그러니까 손님이 고객의 동선, 고객 동선 관리를 하고 이 레스토랑을 디자인할 때 왜냐면 음식이 그리고 주방이 커야 주방이 어느 정도 이게 돼야 음식이 바로바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편하게. 그래서 주방에서 바로 고객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 예전에 제가 일했던 중에서 최악이 어떤 데가 어디냐면 주방 커. 근데 여기도 커. 근데 이 구조상 여기까지 가는 음식을 나르는 공간에 동선이 길어요. 그러면 음식 다 식죠. 여기까지 가는데 뛰어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주방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요 보면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 메뉴 기획에 여러분들이 할 때 주방의 요 부분 다시 한번 보면 주방의 위치, 그렇죠? 그다음에 규모 이런 거 잘 찾으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주방의 위치, 그렇죠? 자꾸 에러가 나네요. 그렇죠? 규모. 그다음에 보시면 주방의 시설과 인원의 내용. 그다음에 식재료 저장 시설과 규모. 그다음에 주방 공간. 여기 다시 말하지만 배분과 동선, 업장의 서비스 형태, 주요 고객의 시장 규모, 업장의 시설과 규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 메뉴 기획 과정과 관리 활동이에요. 첫 번째 보시겠어요. 메뉴 기획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모방이 아닌 바로 이 신메뉴 개발, 메뉴 아이템 설정하는 거랑 창출하는 거예요. 즉 계절별로 음식이 틀려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회장도 그렇지만 각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는 깔고 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시즌별로 이제 음식이 특히 신선한 야채류나 뭐 이런 것들, 그 철 음식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내놓죠. 그래서 요 신메뉴 개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조리법 작성과 평가를 통해서 공정한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방과의 관계가 좋아서 요 신메뉴 개발을 주방장하고 맨날 연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주방에서는 이 손님들 반응을 모르잖아요. 음식이 어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간자에서 음식이 어떤지 잘 전달도 하고 관계를 해서 또 신메뉴를 고객들이 요구하는 걸 이 주방에서 새로 만들게끔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죠. 왜냐면 이분들은 자부심이 되게 강해요. 자기 음식들에 대해서 조리사님들은. 근데 이제 이게 안 팔려. 그럼 왜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객관적이면서 이 자존심에 상처를 안 입히는 방법에서 어, 이렇게 전달을 잘 해주셔야죠. 이렇게 말 그대로 딜리버리 해주신 분들이니까 일반적으로 웨이터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로봇이 이제 거의 서빙 로봇도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 고객 관리하는 사람만 남는다 이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흔히 말하는 딜리버리 하는 그냥 딜리버리 하고 치우기만 하는 그런 웨이터는 웨이트리스는 이제 없어질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시기가 코로나 때문에 더 앞당겨졌어요. 그렇죠? 보통 한 5년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워낙 비싸니까 로봇이. 근데 그게 이제 나온 지가 한 2년 전에 해가지고 얘가 여러분 선배들한테 뉴스에 나온 걸 한번 소개해주고 이랬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알다시피 너무 급변했죠. 지금 조그만 레스토랑 가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맥도날드나 버거킹 다 어떻게 해요? 다 키오스크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셀프로 카드 넣고 계산하고 시당가도 대학가들 보면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장안대만 해도 대부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쿠폰 구매 그냥 해가지고 내기만 하잖아요. 키오스크에서 다 클릭해가지고 사시고 그런데 무슨 웨이터가 필요해요? 없어질 거예요. 다 지금 이미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로봇 호텔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지금 어차피 여러분 알다시피 건물을 한번 짓기 시작하면은 그만 못 두잖아요. 막 2년 내에 오픈해야 되니까 올해 오픈하는 데도 꽤 많아요. 이미 벌려놨기 때문에. 그런데 고민하는 거죠.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대부분. 뭐냐면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로봇을 들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용역회사 위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용역회사 직원으로 처음부터 가려고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나만이 차별화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연회장이나 컨벤션과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확장할 수 있는 왜냐면은 연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설사 같은 데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건물 짓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렇죠? 어, 공간 디자이너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이 메뉴 기획 이런 거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메뉴 기획 과정에 다시 말하지만 새로운 메뉴 아이템을 설정하마다 창출해야 되고 조리법 작성과 평가를 통해서 공정한 메뉴 선택해야 되고 그렇죠? 그때 주방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선정된 사업 아이템에 맞는 메뉴가 시장에 진출했을 때 얼마나 이게 사업성이냐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속된 말로 우리가 왜 좋은 대학 나오려고 하고 공부하고 되겠어요? 좋은 직장 구하려고 하는 거야. 좋은 직장 왜?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좋은 직장이 되려면 뭐예요? 사업성 있는 어떠한 아이템을 해서 고객을 기쁘게 해서 고객이 그 상품이나 제품에 만족을 느껴가지고 재구매를 일으키고 호감을 갖게끔 브랜드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사업성이 있다는 거예요. 팔 수 있는 음식을 메뉴를 개발해야죠. 그래서 사업성을 갖고 고객이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를 여러분 파악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피땀 눈물 흘려가지고 돈 뭐 200 벌, 150, 200 이렇게 벌 텐데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그냥 막 써요? 빚져가지고? 아니요, 내가 뭐 갖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왜 갖고 싶어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가치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치 있는 거를 제공해야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메뉴 선택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표적 시장, 내가 타겟이 되는 고객을 여러분이 설정해서 소비자 트렌드를 잘 반영해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나중에 확인하고 드디어 상품화 가게.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 문제로 딱 내면 그렇지 해야 하는 거지 막 다다다 외운다고 해서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죠. 자, 그러면 고려사항입니다.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 메뉴 플래닝을 한다. 이러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호텔 레스토랑이나 고급 및 전문 레스토랑의 영업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메뉴 계획 자체가. 그래서 입지 조건, 또 판매 표적 시장, 고객이 어떻게 트렌드죠. 고객 동향이라는 거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분석해야 되죠. 그래서 고객의 욕구 충족과 경영 전략 차원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한 10년 전만 해도 프랜차이즈 괜찮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는 뭐 몇 개 안 살아남았죠? 티자이프 몇 번이나 가세요? 아웃백 몇 번이나 가세요? 여러분 대부분 그냥 그 주변에서 유명한 맛집 막 찾아가지고 찾아가지 않아요? 블로그나 이런 데 보고 물론 블로그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찾아가고 맛집 찾아가는 걸 보고 뭐 알바생 써가지고 블로그 관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도 많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지역이나 어느 뭐 여러분들 나이 때는 데이팅 코스를 잡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찾아보잖아요. 인스타나 다른 사람들 댓글 찾아보고 그렇게 하지. 프랜차이즈 오늘 TJF 무조건 물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옵션 중에 하나지. 옛날처럼 소개팅 저 때만 해도 소개팅 한다 그러면 무조건 좀 신경 쓴다 그러면 어, TJF나 베니건스였어요. 그쵸? 그래. 왜? 거기 가면 대학생들이 벌써 6만 원 써야 되거든요. 프랜차이즈에 가려면. 3만 원, 뭐, 그렇게 두 개 시키면 6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할인 받고 막 하지만, 받으면 한 4만 원?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때 소개팅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쵸? 항상 이 소개팅 딱 건수 딱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돈 모았어요. 그쵸? 왜? 기본으로 10만 원이 나가요. 그쵸? 밥 먹고 술 먹고 남자가 보통 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런 것 다시 말하지만 요 트렌드 분석 잘 하셔야 돼요. 이 고객 동향 시장이 어떻게 바뀌냐. 요걸 못하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이게. 어. 자, 그래서 메뉴 작성을 하는데 제가 빨간색을 무조건 낸다는 뜻이에요. 메뉴 작성 여러분 메뉴판을 이렇게 한번 그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메뉴가 메뉴 보고 여러분이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 사진도 들어가야 되고 맛있게 보여야 되죠. 뭐냐면 요 12폰트보다 커야 돼요. 이거 잊지 마세요. 10폰트 이 자보다 하면 여러분 알겠지만 잘 안 보여요. 글씨가. 그렇죠? 그래서 12폰트 포인트 글씨 형태를 취하지 말 것. 그리고 만약 이 영문이면 소문자 형식을 취하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읽기 편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소문자를 많이 보니까. 그리고 일부러 구분하게 큰 제목은 대문자로 표현하는 거. 기본적으로 소문자 읽기 편하게. 그리고 줄과 줄 사이에는 이제 여유를 주라 이거야. 한 3포인트 정도. 그렇죠? 그리고 레스토랑 성격을 감안하고 이국적인 메뉴나 너무 이상하거나 이런 건 아예 메뉴가 아니라 특별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시즌 상품. 아예 메뉴를 하나 조그맣게 해가지고 한 장 이렇게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코팅돼 가지고 메뉴에다 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나아요. 정식 메뉴에는 놓지 말고. 그다음에 색상의 조화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검정색 글씨는 일반적으로 바탕색은 흰색. 원래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지만 실제로 막 여기 검정색에 하얀색 이렇게 역으로 글씨가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런 거는 앞에 오프닝이나 어떤 거를 주의를 딱 할 때는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이다시피 항상 쓰는 게 보면은 이게 효과가 교육적 효과가 눈에 띄는 거예요. 항상 눈에 편하게 하려면 알다시피 약간 연한 노란색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우리 공책 생각하시면 돼요. 흰색, 옅은색, 검정색, 빨간색 우리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다음 파란색. 요런 색들이 왜 우리가 익숙하기도 하지만 그게 사람 눈에 가장 보기 편하고 많이 쓰는 집중력이 되는 그 색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제가 실무 시간에도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거죠.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을 할 때. 그리고 다시 말해서 정반대색 색상의 이용에는 주의하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애 메뉴의 종류에 대해서 보면 식사 내용 요리 다 했던 거죠. 테이블드 오트 메뉴라고 그래가지고, 정식, 풀코스.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사는 게 7코스예요. 7코스가 대부분 호텔에서 많이 쓰이고요. 5코스 아니면 7코스예요. 좀 크면 9코스까지 가고요. 야, 그냥 일품 요리라고 하죠. 하나, 음식 딱 하나 나오는 거. 그래서 한 품목씩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고객의 기호에 따라서. 그 다음에 데일리 메뉴라고 오늘 투데이 스페셜 이런 거예요. 특별 메뉴. 그 다음에 연애 뷔페는 여러분한테 뷔페 셀프 서비스 형태로 진행을 하죠. 자, 그래서 정식 연애 메뉴는 보통 제가 요거를 이제 다 해주는 게 사진이 많죠. 보통 이렇게 꾸며지죠, 여러분들. 배고프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렇게 보통 7개죠. 그래서 뭐 이건 좀 특이한 이거 미국 외국에서 갖고 온 그거라서 이제 보통 수프, 샐러드, 스타터가 이제 우리가 처음에 먹는 음식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요리는 고기죠. 보통 그 다음 라이스 앤 브레드가 보통 브레드고 그 다음 디저트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일품 요리는 이렇게 불락종걸, 그쵸? 이렇게 김이라는 데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만 딱 고객 취향에 맞아서 하나 선택, 몇 개 중에 선택, 우리 많이 하죠? 몇 개 중에 선택해봐. 그래서 보통 2개 아니면 3개 중에서 선택하게끔 고객에게 하는 거고요. 어떤 이제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다음에 이제 시간적으로 우리 다 했던 거예요. 아침 연애 메뉴, 미국식, 대륙식, 영국식 기억나시죠? 차이 가장 대륙식하고 요거 2개, 그죠? 아메리칸 블랙퍼스트하고 컨티넨탈 블랙퍼스트, 이건 반드시 시험 내요. 그 다음에 브런치 연애는 10시부터 12시 기억나시죠? 다 같이 연기동이 되니까 한번 리뷰해주고 넘어가요. 네, 세트 뷔페 있고요. 점심 연애 여러분 알다시피 비교적 쉽고 빨리 먹을 수 있는 메뉴고, 저녁 만찬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정찬이죠. 대부분의 연애 행사. 그 다음에 스탠딩 파티, 그래서 스탠딩 뷔페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서퍼라고 원래 가벼운 야식을 이제 서퍼라고 한다 정도만 알고요.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아침, 다시 말하지만 미국식, 여기 기억나시죠? 계란. 요 그림으로 잘 기억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얘네들 단 거 좋아하거든요. 단 거. 그렇죠? 이 시럽 넣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이 베이컨 구워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많이 먹죠. 해시브라운 또 같이 넣고 보이 같이 뷔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항상 계란 요리가 들어간다. 그렇죠? 잊지 마시고. 그다음 아주 간단, 진짜 초간단.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 혹시 나중에 배낭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있고 하셨으면 보통 주스나 커피만 있고 바나나 이상한 게 바나나만 꼭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빵만 달랑 2개 아니면 하나, 아니면 여러분 토스트기에 구워 먹을 수 있게 그냥 놓던가, 이런 식이 된 게 유럽식의 아침 식사예요. 보통 이렇게 먹지 않으세요? 저도 아침 식사 먹고 갈 때 시간이 좀 되면 먹을 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국식은 특징이 있는데요. English breakfast는 얘네는 fish and chips 그래가지고요. 유명한 브랜드기도 해요. 칩스. 여러분 칩스가 바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좋아하는 과자, 뭐 포테이토 칩 뭐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포테이토 칩 진짜 줘요. 이렇게 과자 이 부스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선가스 같은 거, 생선 요리, 그쵸? 제가 말했잖아요. 생선을 이렇게 구워 먹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생선을. 그리고 거의 가공을 많이 합니다. 가공. 뭐 연어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그냥 살코기만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통 유로피안이나 미국 사람들은 식사를 드시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참치캔 있잖아요. 트시면 뭐예요? 그냥 살코기만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연어나 그런 걸 구워가지고 이제 드신다. 대부분 가공 처리가 된 거를.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특징이 미국식에다가 생선까지 포함되어 있다. 생선가스 있다. 이게 영국식의 특징이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첨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런치는 이게 유명해요. 이게 제가 있던 세종 호텔에서도 이게 정말 많이 파는데, 개모임 어머님들 특히 강남에 여러분들이 식음료 쪽 많이 가니까
강남이나 분당 쪽에 있는 호텔들을 만약 가신다 그러면 이 분들은 젊은 부부님들도 많고 또 전업주부님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고급 정보들이 많아요. 특히 막 강남 지역은 강남의 호텔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제 의사 선생님들, 사모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목표는 남편분들이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 갖고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거나 증권 투자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제가 아시는 분이 실제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르베르디앙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10년간 옛날 리츠칼튼 형태였죠. 서버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고급 이 부녀회죠. 강남의 압구정동이나 이런 개모임 거기가 또 논현동에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와가지고 식사 이런 거 특히 애프터눈 티 이제 이게 약간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많이 먹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뭐 마카롱에다가 여성분들이 딱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층별로 3개 아니면 5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순서대로 과일 이렇게 샐러드 간단한 주전부리까지 과일까지 이렇게 돼 있고 음료수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5,000원, 3만 원 이렇게 팔아요. 그러니까 점심보다는 그 뷔페 가격 비슷하게 받는 거죠. 대신 이렇게 일품 요리처럼 이렇게 나와요. 인원수에 맞게끔. 이게 홍차랑 잘 어울리죠. 영국에서도 많이 먹고 특히 홍콩에서 싱가포르에서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호텔에서 식사를 가볍게 브런치로 할 때 요런 게 이제 좀 많이 떴었죠. 한 몇 년 전만 해도 분당 같은 데서도. 그래서 어찌됐든 그 아까 그분이 이런 고급 정보들을 들은 거죠. 그분들이 막 여기서 수다 엄청 한 2시간 떠시면서 실제로 이제 돈도 뭐 개모임도 하시고 이런 데서 어디가 고급 정보들을 이렇게 하는 거를 서빙하면서 들어가지고 본인이 또 이제 보너스가 생기거나 이럴 때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그쵸 집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 정보죠 정보 그죠. 예, 여러분들도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의 장에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호텔에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좋은 호텔을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점심 연회 메뉴입니다. 점심 연회 세트 메뉴하고 도시락. 이렇게 특히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도시락이에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히 다 배달, 딜리버리를 요즘에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이런 보통 이제 15,000원부터 2, 3만 원, 3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요즘에 뭐 여러분 알고 배달비 포함해가지고 웬만하면 13,000원, 14,0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배달 포함하면 한 3,000원 심한 데는 뭐 4,000원까지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2만 원 정도 주고 그 호텔에서 몇 개 이상이면 배달을 해주니까 요즘에 많이 드신다 이거죠. 점심 연회 세트도 이런 메뉴 그냥 세트처럼 이렇게 갖다 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도시락 이런 것들 또 가격 부담이 딱 저 덜해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다른 거는 한 5만 원 돈 이렇게 넘는데 학회나 이런 데서는 이 도시락 특히 점심 시간 점심 메뉴를 만약 제공한다 그러면 도시락으로 해가지고 15,000원에서 2만 원천원에서 딱 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호텔이나 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이제 도시락 쪽을 이제 향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딜리버리를 이제 이미 시작했죠. 옛날엔 자존심 때문에 안 했지만 이미 시작하고 있고 게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특 우리가 아는 1급 5성 호텔도 최악의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몇 군데는 지금 이제 대실도 하기 시작했어요. 이미지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 지금 벌써 아직 1년 안 됐는데도 지금 이미 그렇게 변화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우리가 백신이나 이런 게 3상 실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보통 이제 같이 사는 거죠.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백신은 2상 실험 이렇게 여러분들이 1상, 2상, 3상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1상, 2상 이렇게 하고 이때가 오래 걸려요. 그다음에 요 3상 시험이 이제 끝나면 이제
인간에게 이제 접종을 하는 거거든요.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케이가 되면 부작용이나 이런 거 다 끝나면 이제 백신이 나오는 건데 치료제는 나오기가 좀 힘들고요. 백신부터 나와야죠. 미리 예방하는 거잖아요. 이 한마디로 코로나19를 살짝 우리한테 일부만 접촉해서 우리가 항체가 생겨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대부분이 일상의 3상을 2상을 뛰어넘고 3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요 이상 실험에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생략이 가능한 게 기존의 약들 를 효과가 좀 있다. 이 지금 어차피 치료제가 없는데 지금 환자분들에게 투여를 막 몇 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요거 이제 걸리면 참 머리가 아파요. 이게 뭐 벌써 뭐 머리 빠지고 난리도 아니고 왜냐면 부작용이 생겨요. 왜냐면 백혈병 여러분 환자들 보면 머리 없잖아요. 부작용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암과 싸워야 되는데 엄청나게 독한 약을 먹는데 그것까지 넣어요. 지금 에이즈 약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대니까 코로나가 걸려도 죽진 않는데요, 대부분은. 근데 지병을 갖고 사는 거죠. 나도 낫지가 않은 거예요. 완치라고 했지만 어찌됐든 후유증이 남는 거예요. 백혈병에 머리가 빠진다던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독한 약들을 근데 거기서 이제 효과가 좀 있다. 그러면 그 약들을 두세 개를 지금 짬뽕해가지고 바로 삼상 실험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년 겨울 한 10월 정도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이면 백신이 좀 온전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지금 예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텔에서는 그 상황 여러분 그동안 뭐 취업 안 하고 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때는 많이 변해 있을 거예요. 지금 여행사들 다 무너졌잖아요. 온라인 여행사만 살아남았죠. 이 망했는데 다시 그때다 생긴다? 아니라고 봐요. 벌써 트렌드가 다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취업이 내가 어차피 전 세계가 다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 분야를 지금 다 떠날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준비하는 과정. 어차피 회사를 다니다가도 이거 아니다고 때려치고 다시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러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차라리 지금 기회에 내가 정말 원했던 직장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 어차피 지금 다 힘드니까. 제대로 가기도 힘들고. 지금 그나마 나오는 취업문이 다 고스펙을 원한다고요. 어차피 넘쳐나니까. 환경도 너무 안 좋으니까. 사냥, 그쵸? 그러니까 뭐 이거 한다고 휴학하고 뭐 휴학하려면 내후년까지 휴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로를 바꿔야 되는 지금 진로를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데가 인공지능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컴공 쪽으로 갈 거냐 고민하셔야죠. 고민하셔야죠. 여러분이 취업이 보장되는 데는 지금 현재 너는 개발자밖에 없어요. 컴퓨터 코딩 아시죠? 어, 거의 컴공의 대부분이 지금 7, 80% 정도는 취업이 돼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좀 모르겠는데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맞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거 포기하고 그렇다고 휴학 그게 답이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어디든 왜 내가 힘들지만 내가 갈 수 있는 분야를 빨리 가야죠. 그럴 수 있는 걸 역량을 빨리 지금 기간 동안에 그냥 롤게임이나 하지 마시고 잘 찾으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시간적인 내용에 의한 구분, 그죠? 저녁 연애 메뉴, 뭐 스테이크나 랍스터나 와인, 저녁 뷔페, 우리 그죠? 이렇게 지금 동문회 행사나 가면은 이제 많이 먹었는데 이제 참 사람 만나기가 힘드니, 그죠? 이런 호텔 연애 음식 못 먹은 지도 오래됐네요. 먹고 싶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스탠드 파리 많이 배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간단하게 스낵 메뉴 형태나 이런 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핑거 푸드라고 했어요. 한 손에 이렇게 집어 먹을 수 있는 이런 핑거 푸드 형식,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일자별 분류예요. 축제 연애 메뉴, 추수감사절, 칠면조 요리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 특히 저도 칠면조 요리를 초대받았는데 난 즐기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먹을만 한 것 같아요. 이게 엄청 커요. 한
치킨이 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요거 한 3개? 예, 이래요. 그렇죠? 한 번은 먹을만. 와인하고는 잘 맞아요. 레드 와인 좋아하시면 질겅질겅 좀 딱딱 앞 위에는 바삭바삭 딱딱하고 한 좀 질긴 편이긴 한데 즙이 좀 있어요. 근데 요 와인하고는 좀 잘 맞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와인 좋아하시면 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여러분 다 했던 거니까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즌 메뉴 이게 실제 호텔에 있던 거죠. 제가 근데 성게찌개나 달래장, 참 꼬막 비빔밥 이런 일품 요리로 형태로 시즌에만 딱 메뉴 그렇죠? 를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연애 메뉴 마케팅입니다. 메뉴 마케팅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메뉴 계획의 목적이죠. 경영주가 기대하고 미리 결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판매 및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수행하는 게 바로 메뉴 계획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주가 미리 결정한 생산량이나 품질 면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컬러 마케팅을 좀 아셔야 돼요. 컬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제가 쓴 요런, 그쵸? 요런 색이에요. 지금 일부러 내가 이렇게 색깔별로 했잖아요. 컬러 마케팅 했어요. 색채 심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색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시도라는 거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바탕은 이게 휘색이 아니라 흰색 계열이 적합니다. 그게 가장 깔끔해요. 메뉴 할 때. 그래서 메뉴판 보면 거의 다 흰색 아니면 조금 특색이 있는 데 같은 경우 어떻게 좀 우리 좀 오래된 종이 아니면 눈에 편한 뭐 그런 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옅은 연한 노란색 같은 경우 이런 걸로 많이 해놓죠. 근데 그게 노란색의 보색인 게 여러분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검정색을 많이 쓰는 거죠. 근데 막 거기 가뜩이나 노란색인데 파란색, 빨간색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메뉴 쪽이나 이 컬러 마케팅 공부하시면 약간 이렇게 패셔너블해져요. 그렇죠? 패션 감각도 생기는 거죠. 색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오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컬러 마케팅. 그래서 색채 선호도가 뭐냐면요. 성인들은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파란색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초록색. 근데 옷 같은 거는 초록색 옷이 좀 맞는 분들이 좀 많이 없죠. 얼굴이 좀 하얘야 좀 잘 어울려요. 왜냐면 흰색하고 잘 어울리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보통 이제 빨간색이나 노란색보다는 이제 하죠. 그렇지만 이게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대부분 이제 빨간색 좋아하는 분들 있죠. 중국 분들은 빨간색 좋아하시죠. 그 다음에 색채와 음식 같은 경우인데요. 식욕 증진하고 감퇴하고 연인이 있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빨간색 있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돼요. 불불 뜨는 김치찌개나 갑자기 매운탕 생각나네요. 매운탕 볼볼 끓는 그쵸? 그 모습 뭐야? 여러분 빨간색은요. 소주 땡기잖아요. 그쵸? 보통 식욕을 돋궈요. 그쵸?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왜 술을 메뉴 그 식사할 때요. 이런 특히 이제 바나 이런 술집 같은 경우에는 왜 항상 매운 음식들이 우리 특히 국내에는 많은 이유가 사람들이 그러면 소주를 먹게 돼요. 왜냐면 이게 맥주하고 잘 안 어울리죠. 맥주는 약간 그 맛이 쌉싸름한 맛이 있는데 국에다가 그 빨간 막 불불 끄는 거랑 맥주랑 먹으면 속이 이상할 거예요. 그 왜 소주 깔끔한 거, 깔끔한 이렇게 먹는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왜 식욕을 돋궈요. 빨간색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정육점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고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형광색 우리 형광등 켜놓지 않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게 뭐예요? 신선해 보이게 하는 선홍색의 쇠고기. 그렇죠? 이게 식욕을 돋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야채 같은 경우에 야채류나 그 야채류가 이제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신선함을 느껴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잘 생각해 노란색 있잖아요. 어, 그리고 오히려 초록색은 그런데 연두색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바랜 것 같잖아요. 그러면 식욕 감퇴가 돼요.
그러니까 노란색을 음식이 어쩔 수 없이 노란색 뭐 파프리카나 이런 건 있지만 일단은 노란색은 식욕 감퇴예요. 그래서 이거 좋은 팁이죠. 어, 노란색.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이어트 특히 여성분들 저도 그렇지만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노란색 음식을 다 노란색으로 그냥 에나멜이나 뭐로 칠해버리세요. 그러면은 감퇴가 돼요. 식욕 감퇴.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일단은 페인트 칠하면 못 먹겠죠 음식 자체를. 잠깐 농담 아닌 농담을 했고 자 파란색이에요. 제가 파란색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다른 색으로 된 음식을 더 맛있게 보이도록 하는 연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음식 배경색으로 많이 써요. 다른 색들이 돋보여요. 이렇게 컬러풀하게 보여요. 그래서 메뉴북 디자인을 위한 사진 촬영하거나 식기 선정할 때 여러분들이 음식 배경 사진으로 파란색을 하면 좋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사진 촬영할 때 이 파란색 계열을 입지 말으라고 해요. 저도 이제 본의 아닌 게 싸강 강사나 이제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또 사이버대 겸임 교수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제 갈 때 파란색 옷 입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뒤에 배경이 파란색. 벌써 우리 얼굴 자체가 황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색이나 또 옷도 보통 검정색, 하얀색 이런 거 하얀색 많이 입으라고 하는 게 카메라가 잘 봤거든요. 빛이 반사가 되니까 하얀색이,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검정색은 흡수하고 반사되기 때문에 일부러 구조가 이, 참고로 여러분 뭐 이렇게 메뉴나 이제 촬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사진 촬영 같은 거 할 때 메뉴 촬영할 때도 그래요. 저도 이제 이 온라인 마케팅 하고 해서 사진 좀 배웠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파란색이나 이제 녹색 계열로 이 배경을 꾸며요. 색깔을 아예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잠깐만요. 지우고 파란색으로 해놔야지. 잉크색을 예 파란색으로 자 파란색 배경으로 이렇게 해놔요. 그런 다음에 또 색깔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제가 이제 옷 입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검정 머리 그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옷을 정장을 검정색을 입고 요 안에는 하얀색. 그러면은 하얀색이면 이렇게 슛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벌써 여러분 딱 보시면 어때요? 제가 일부러 그렇지만 돋보이죠? 검정색이나 거기다 여기다가 아마 빨간색 아마 뭐 중요하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내용을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상에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요거를 다 기억할 때 요거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한 이유가 있겠죠? 반드시 시험 나올 거예요.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메뉴뿐만 아니라 어떤 거를 작성을 할 때 중요합니다. 색채 컬러 마케팅 이거는 이제 CS 리더스 같은 자격증이나 SMS에도 많이 컬러 마케팅에 잠깐 언급이 돼요. 되게 중요해요. 옷 같은 것들 여러분이 입을 때도 그렇고 메뉴 할 때도 그렇고 왜 유니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다 검정색이야. 칙칙하죠. 무슨 여기 뭐 조직도 아니고.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세종을 딱 갔는데 여기 일본 스타일로 많이 하는데요. 깔끔해 보이긴 하죠. 흔히 말하는 검정색 다 검정색이에요.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다 검정색에 이렇게 프론트에 쫙 다 검정색 하니까 막 무슨 저긴 다 칙칙하냐 막 이렇게 다 무슨 조직 같냐 막 그러는 거예요. 한국 옛날 스타일에서는 뭐 멋있어 보이지만 그렇죠? 너무 옛날 호텔 저도 첫인상이 너무 옛날 호텔 스타일 같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름도 뭐 좋지만 세종 호텔이라는 게 이름은 좋지만 세종대왕이 있으니까 벌써 요즘 트렌드하고는 벌써 오래된 호텔인지 알잖아요. 그런 느낌이 탁 드는 거랑 똑같죠. 오래된 호텔이죠. 60년이 넘었을 테니까. 그렇죠. 아무튼 메뉴 상품 차별화 정책이에요. 메뉴 product differentiation policy인데요. 뭐냐면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메뉴를 갖다요. 보통 메뉴판이요. 3개 있어요. 가격대가 조금 틀리게끔. 조금씩 유연화 바뀌는데요. 심한 데는 주중, 주말을 나누기도 하고요. 아니면 특별한 요일 있잖아요. 특별한 요일, 공휴일이나 헐리데이
그 시즌에 맞는 메뉴 이렇게 메뉴 개발을 해놓고 세계를 갖고 이제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메뉴 상품 차별화 정책이에요. 뭐냐면 실질적인 메뉴 상품 차별화 정책이야. 메뉴 상품의 본래 기능을 하는 거고 형식적인 메뉴 상품 차별화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뉴를 외관상 약간씩 바뀌게끔 하는 거 있고요. 관념적인 메뉴 상품 차별화 정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존 연예 메뉴에다 광고, 이미지, 서비스 이런 관념적인 사항 등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예 시장 자체를 세분화하는 게 있어요. 뱅크인 마켓 세그멘테이션 팔리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표적을 하는 그 목표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예국의 목표 시장을 이제 집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각 시장에 형성된 연예국의 기호에 맞게 메뉴를 개발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주로 오시는 분이 크게 두 가지 그룹이 있다. 직장인들이 오거나 아니면 근처에 대학교가 있거나 그래서 학교가 온다거나 아니면 병원 손님들이 온다. 그러면 그 손님들이 맞게끔 차별화되는 세분화 정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너무 쏠리면 망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제가 잠깐 일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 바는 너무 잘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한국 바들은 다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이제 표적을 맞춰가지고 한국말만 쓰고 이렇거든요. 근데 거기는 알바생들 쓸 때도 항상 영어를 할 줄 아는 알바생들을 썼고 한국인들을 쓰더라도 또 절반은 외국 애들을 일부러 채용했어요. 그 친구들도 올 테니까 외국 친구들도. 그래서 그리고 근처가 로컬에 이제 라스베가스 그큰 스트립 위에 있는 호텔도 있지만 이제 1성급이나 4성급의 이런 조그만 모텔도 많잖아요. 뒤에 보면 많아요. 그 여러분 보는 스트립은 다 비싸잖아요. 그 뒤에 호텔들은 이제 조그만 호텔도 많은데 거기에도 딜러가 있고 호텔리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놀 수 있는 노래방 한국식 가라오케를 만들어 놨어요. 바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라스베가스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요. 놀러 와요. 뭐 새벽에도 오고, 그쵸? 거기가 새벽 4시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후 1시에 열고 새벽 4시까지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뭐 잠깐 저도 잠깐 뭐 알바생으로 잠깐 일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장사가 잘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유학생들만 상대로 했던 데는 다 망했던 이유가 유학생들 특징이 또 새로운 바가 생기거나 새로운 곳이 있으면 거기로 가고 싶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기호도 달라요.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쵸? 여러분들 대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이 갔던 식당과 대학교 4학년 때 갔던 특히 또 바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곳을 많이 이제 뜨내기 철새처럼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계속 맞추는 게 아니라 기존 단골 고객들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학생들의 특징은 또 대학교 4학년 마치면 이제 한국을 돌아오는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고객은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타깃으로 하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한국인 고객은 갖고 있대 뭐예요? 외국인 고객에 최적화되는 그런 현지화 전략을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그래서 그렇게 집단을 나눠가지고 그분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만들었어요. 계속. 그렇죠? 어차피 한국 학생들은 이 음식은 잘 안 먹어. 그렇지만 이 음식은 메뉴판에 있어요. 왜? 외국 손님들을 위해서 그걸 찾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면 연예 메뉴 상품의 진부화 정책에 진부화는 이제 우리가 진부하다 그러잖아요. 이미 트렌드 안 먹거나 뭐 떨어지는 거. 왜냐면 banking many product obsolescence 하면은 obsolete가 사라지다 소멸하다는 뜻이거든요. 소멸시키는 전략이에요. 뭐냐면 기존 메뉴 상품의 사용 가치를 계획적으로 소멸해서 단명화시켜 이런 경우가 있는 게 뒤에도 설명을 되겠지만 뭐냐면 이게 너무 사람들은 찾는데 너무 많이 찾으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되지만 찾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원가가 너무 많이 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단종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니면 지금 신메뉴를 만들었어. 이걸 밀고 있는데 기존 메뉴가 별로 안 팔리는데 또 없애기는 또 찾는 사람들을 고정 팬들이 있어. 그러면은 요 신메뉴로 가게끔 유도를 하는 기 위해서 그리고 일부러 요 기존 메뉴를 드시는 사람들은 위해서 그거는 뭐 주말만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계획적으로 소멸시키거나 단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대체 수요를 창출해서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인데요.
기능적인 메뉴에 진보하자면 기술적으로 당연히 품질이나 외형이나 맛을 개선하면 기존 걸 안 찾겠죠. 또 물리적 메뉴 상품에 진보하는데 메뉴 수량을 한정, 아까 말했잖아요. 한정해서 연예 고객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리미티드 버전, 한정판 탔잖아. 그렇죠? 왜? 이때 아니면 못 먹으니까. 이때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심리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인 메뉴 상품에 진부한데요. 메뉴 디자인 스타일, 외형적인 형태 변화뿐만 아니라 기존 메뉴 이용 고객이 기존 메뉴가 심리적으로 뒤떨어진 인상을 주어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새로운 메뉴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그렇죠? 그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두 번째 시간의 마지막이네요. 연예 메뉴 상품의 이미지 전략인데요. 식품과 맛의 등급색입니다. 거의 모든 식품은 색에 따라 이미지가 좌우하는데요. 맛을 내는 색깔의 힘이 있어요. 미각색, 노란 수박. 원래 생각하면 수박이 노래. 맛없죠. 그렇게 노란 수박 생각하시면 돼요. 노란색은 식감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맛은 상품 색에 의해서 좌우합니다. 또 우리가 다시 말했지만 종이 선택, 인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메뉴판 기획할 때 메뉴판은요 좀 돈을 들여서 좋은 재질의 종이를 하셔야 돼요. 만약 종이 메뉴판을 만들 거면 아니면 이제 요즘에 디지털 메뉴도 많이 하죠. 근데 훔쳐갈 경우가 있어서 그죠? 태블릿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래서 종이와 메뉴 디자인 구성에 고려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흰 종이가 좋다 이거죠. 근데 광택이 나지 않고 광택 나면은 왜 그러냐면요 보기에는 좋아요. 오래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형광등이나 이런 걸 쓰잖아요. 반사돼서 눈에 거슬리거나 메뉴 글씨가 안 보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투명한 잉크를 사용하시고요. 양각 엠보싱이라는데 손으로 감촉 느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엠보싱이나 이게 손으로 양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가지는 이렇게 그리고 요즘에 조금 선진화되거나 고급 레스토랑은 점자처럼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읽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두운 바탕 위에 밝은 잉크를 하셔야 되고 그건 뭐야 여러분 알죠? 여기에 다 내 프린터에 요거죠 요거 이렇게 그렇죠? 검정색에는 하얀색 이렇게 그다음에 옅은 바탕의 종이 위에 금속성 활자 이게 금속성 활자 제가 글씨를 일부러 금속성 활자를 쓴 거잖아요. 그다음에 질감에 의한 감각적 표현 효과나 같은 메뉴 속의 종이의 다양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연애 메뉴 이제 기획 관리까지 끝냈습니다. 자 연애 메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